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작의 공통점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화장품, 시술 다 연휴 전부터 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실적을 발표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다음 주는 중소형주들 실적 시즌이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APR과 한국 콜마, 시술, 화장품 이 안에서 각각 관심주로 언급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그런데 어제 줄줄이 신고가, 또 시술이랑 OEM뿐만 아니라 유통, 브랜드, 줄줄이 다 좋았습니다. 색조를 제외하고는요. 네, 이제 막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어 보이죠. 차기 실적 기대주는 무엇인지 두 분께 힌트 얻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도 사실상 어제장에서는 실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정말 다이어트 시즌이 본격화된 걸까요? 위고비의 유통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유통사죠. 블루엠텍이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인벤티지랩이 연일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 비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남아있는 건지 또 더블 체크해 볼 거고요. 끝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죠. 또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어디서 오늘은 또 사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제는 한화, 어제는 LIG 넥스원,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된 방사일까요? 아니면 그제부터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로봇일까요? 그도 아니면 어제 CS윈드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실적주에 또다시 베팅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 전략 같이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나온 이슈 빠르게 짚어보시죠.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작한 뒤에 처음으로 성사된 무역 협상인데요. 영국은 시장을 더 열고 미국은 관세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등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25% 관세는 폐지하기로 합의를 본 건데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별 관세는 어느 정도 조정은 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부과하는 상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무언가 개운한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무역전쟁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곧이어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의 진전을 이룰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 번째 타자, 또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 토요일에 중국과 협상이 잘 되면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정말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제안한 건데요.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면서 러시아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부디 양국이 수용 가능한 휴전에 합의하고 이 협상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만약에 휴전안이 존중받지 못할 경우에 미국과 파트너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젊은 군인들이 매주 죽어가고 있고 모든 이들이 이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면서 이번 휴전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며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어제 저희 대담 시간에 재건과 관련한 이슈를 주목해보자라면서 관심주를 하나 언급을 드렸었죠. 정말 오늘이 그 타이밍일까요?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우러 가보시죠.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주말이 참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금요일 아침은 엠벤골드 조선희 매니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주말이라 좋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도 이제 연휴를 들어가면서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가야 잘 쉴 수 있을지 여쭤봤는데요. 오늘 또 그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들 이제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는 트럼프 굉장히 간결한 답변을 주셨네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이제 본격적으로 러브콜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7일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3,498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 248억을 매수를 했는데 어제도 5월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제도 코스피에서 1,304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878억 매수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올라갈 때도 기본적으로 핑퐁 게임이라고 그러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 서로 이제 갖고 있던 물량을 넘겨주고 받고 이렇게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했던 지난 4월과 5월 초까지 이 이슈에서 벗어나서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외국인 기관의 이 핑퐁 게임으로 매수 매도 하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기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한민국 시장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쌍끌이 매수라는 거죠.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트럼프 주셨는데 뭐 오늘 어떤 키워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연휴 기간 때도 트럼프라는 이름을 지어질 수가 없었죠. 항상 매일마다 항상 다 이슈에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결국에는 첫 이제 간세 이제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일본도 좀 자동차와 철강 쪽에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국과의 이 간세 협상이 이제 대부분 국가들에 대한 좀 기준점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만 대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를 적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철강도 마찬가지고 일단 커터제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터제가 10만 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간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대폭 이제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영국에 대한 협상이 일본도 지난주에 10%와 관련된 간세를 절대 허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단은 협상 카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국과의 관련된 세부적인 간세 이슈가 그러면 일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지금 협상 관련도 145%에서 거의 50%까지 간세를 낮추기로 한 제안을 일단 검토 중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이제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전 세계 글로벌 무대 주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역사를 써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어요. 바로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무역 협상에 타결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영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매겼던 품목별 관세를 일부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자, 뭔가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점만 보면 좀 긍정적인데 저는 자동차 산업이 조금 걸립니다. 이 가운데서 자동차주 영향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 무역협상 포인트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세율이 다운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나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 영국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날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를 윈스턴 처칠이 발표했던 전승절인데 이 영국의 총리가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 자동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다가 이제 27.5%까지 호외 관세를 하면은
더 높아지는데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거를 1년 동안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10만 대 정도를 10%까지 낮추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 총리가 좀 더 제안을 한 게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가 좀 높다. 앞으로 이에 대한 관세를 폐지시켜달라고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해답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화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탄올 그리고 소고기, 기계류, 농산물 등에 대해서 그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의아한 게 이제 에탄올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시면 맥주를 만드는데 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시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도 들어가는데 그게 에탄올인데 에탄올을 좀 많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이제 19% 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거를 관세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부각이 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미국에서 이제 상무장관이 발표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원래 이제 미국의 보잉사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보잉 그 여객기를 비행기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관세 이슈 때문에 안 산다고 이거를 딱 잘라 말했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 가지고 100억 달러를 다시 구매하겠다 인사타진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만드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그거를 미국 측에서 관세 없이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아주 강한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슈화가 되려면은 지금 어제 한 거는 대통령하고 총리가 통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원칙만 담은 일종의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기본합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정부끼리, 두 개의 정부가 이제 자세하게 협의를 하면서 여기 법안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선포가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받냐라고 하는데, 현재 영국의 제시한 10%는 너무 관세가 낮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증시는 뭐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지금 세부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품목별로 영향을 따지기보다는 증시 전체를 보자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유아진 과장님은 왠지 우리 시간으로도 한 토요일 저녁쯤 되겠죠. 현지 시간 10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도 위안화 강세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제도도 시행을 했고 본격적으로 내수 진작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 만큼 내수 경기에 조금 정도 실제로 조금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중국과 협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환율이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부과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영국과의 협상 자체가 실제적으로 관세 수입이 대략 한 6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수준이기는 한데 이제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주말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협상이 바로 타결될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이나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버릴 카드는 버리고 오히려 가져올 거는 충분히 가져오는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 과연 앞으로 이런 환율에 대한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의 변화가 어느 정도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협상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중국과의 협상이 될 텐데
그래요. 이게 뭔가 보면은 지금 수치가 145였다가 50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내려간 것 같은데 사실 50%도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지켜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신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30일 동안 무조건적으로 휴전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거부할 땐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재건주들 기대감을 받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크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재미는 없는 좀 상황이기도 했고, 물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트럼프가 90일 이후에 거의 대략 한 7월 초쯤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크라 휴전 관련 이슈도 한 30일로 이제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6월, 7월 달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략 한 8, 9월쯤에는 실제로 미국이 부채 협상한 이제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적어도 이제 세금 개혁안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신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부채 협상 자체가 연장이 되는 여부냐 아니면 거부가 되는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유럽 EU에서도 최근에 러시아 쪽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재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만큼 일단 미국이 일단 최근에 뭐 어느 정도 푸틴과의 어느 정도 정상회담이나 어느 정도 협상 자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진전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주 관련 이슈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타임라인이 부채 협상이랑 연결이 돼 있었네요. 어제 저희가 여쭤봤을 때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도 HD 현대건설기계 재건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 만나볼게요. 자, 화장품주. 드디어 랠리가 시작된 걸까요? 역시 화장품은 중소형주네요.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난주부터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얘기하면서부터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혹시 다음 이 화장품이나 시술 섹터 안에서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 이제 화장품주들이 특히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실적인데 네 가지 포인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하유 열풍이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이나 뷰티 쪽에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얼마 전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 시장이 판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글로벌을 대표하는 많은 뷰티 기업들이 ODM이나 OEM으로 우리나라 중소형 이 화장품 회사에 많이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를 이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화장품주죠. 신제품을 라인업을 하고 이미 출시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던 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급등을 했던 거 보니까 APR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한 78% 증가한 2,660억이 나왔는데 와 영업이익이 거의 100% 가까이 96.5% 전년보다 올라가면서 무려 546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뭐 하도 좋은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규모를 1분기 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7.3% 감소를 했는데 와 이게 미국은 186%, 일본이 198%, 중국 같은 경우에도 39.4%로 중화권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전체 1사분기 때 매출 규모를 보니까 전체 매출의 71%가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좋은 화장품이 많으니까 뭐 그래 라고 하면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뭐 APL이 어제 그걸로 인해서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게 아니고 보통 실적 발표하면은 세로니 뉴스가 돼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간다면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실적 얘기할 때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도 APR을 좀 지켜보자라는 언급을 주셨었고요. 그 전주일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도 코스맥스를 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APR 실적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유럽 이 정도 포인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번 실적에서는 중국을 중요한 키워드로 잡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중국도 확실히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대부분의 지금 대형 화장품단에서 이제 중국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그죠. 점이 호텔 굉장히 신라도, 유의미하죠. 네. 그죠. 네. 호텔신라도 면세 데이터가 잘 나왔고. 네. 근데 이번 APR의 실적에서 특히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그 몇몇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거 잘 나온 거 이게 2분기에 대한 선제 주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4월 달 수출 데이터를 봤죠. 근데 화장품 데이터가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APR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절대 선제 주문이 1분기에 나온 게 아니라 4월 달에도 우리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이던스는 변화는 없지만은 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초과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제 뭐 CLSA나 오늘 아침에도 국내 이제 IB 쪽에 리포트 목표가 상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여러 이제 실리콘투나 이제 코스맥스나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에 한국콜마가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IP밀 SC가 실적이 굉장히 쇼크가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그리고 선케어 쪽은 괜찮은데 이 색조 쪽이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앞으로 이제 리스크는 이제 그거겠죠. 환율일 것 같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환율 하락이 어떤 방향성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도 좀 수출에 대한 실제적으로 환이익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지금 색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보자. 유통, OEM 다 전체적으로 좋고 그 안에서 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까지 추려보자. 자,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한국콜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어제 10% 급등을 했는데도 또 갖고 오셨습니다. 두 분 시술 안에서는 안 주셔서 좀 서운한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예. 시술도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키포인트가 이제 화장품이어서 예. 한국콜마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있는데 한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미국이 이미 2개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만든 공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년 대비 캐파 사이즈가 600억 정도가 더 플러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북미 대 매출이 52% 작년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어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도 오늘 또 보자. 예, 이화준 과장님 코스맥스 지난주부터 계속 밀고 계시는데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갖고 계세요? 지금 확실히 한한령 관련 이슈들은 지금 여러 엔터 쪽에서 일단은 인재 채용 이슈가 있죠. 최근에 중국 가능 인재 채용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좀 한한령에 좀 가까운 흐름이 좀 본격화되진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메스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제 ODM 업체이기도 하고 특히 추후에는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나 태국 쪽 ODM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스메스도 대부분 이제 프리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실적이 이번 APR이나 물론 오늘 한국콜마를 토대로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콜마가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메스 쪽으로도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1분기에서 끝나는 마무리가 아니라 2분기, 3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 섹터에 좀 접근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거면 굳이 오늘 급등했을 때 막 그렇죠. 따라잡기보다는 네, 좀 긴 호흡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화장품과 함께 시술 쪽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시죠. 비만 얘기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유통 매출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에 위고비 유통사죠. 블루엠텍이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여름엔 역시 다이어트일까요? 잠깐 그렇죠. 요즘 예.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네. 노출의 계절 아닙니까 여름에? 그래서 노출. 노출. 왜냐하면 이제 여기 긴팔 입고 있다가 반팔도 입고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살 빼기 전에 살 빼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식단 관리하고 뭐 운동도 뭐 HIIT라고 그래갖고 뭐 한 10분 동안에 막 그 강렬하게 지방 태우기 이런 운동도 하고 심지어 뭐 자외선 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벤티지랩의 이슈에 대해서 또 이거를 터치를 안 하고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인벤티지랩이 지금 거의 한 18거래, 19거래일 만에 한 거의 한 4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어제 거래 정지가 됐죠. 근데 이 회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GLP-1 관련해 가지고 유사체인 세미글루타이드를 활용한 원래 이제 보통은 주사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니까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비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GLP-1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급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보고 나니까 보통은 그 한 7% 정도 이게 그 체중이 감소됐었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15% 정도 감소가 되니까 와 많은 분들이 드디어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만 되면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끝났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400%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게 얼마 전이죠. GLP-1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20개에 들어가는 제약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링거 인겔하임이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GLP-1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물질 이제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30일 날 키움증권에서 IR을 개최를 했는데 맞는 주사제뿐만이 아니고 경구용 먹는 치료제까지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이게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췄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기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하루 이틀 급등하고 끝날 이슈인 줄 알았는데 뭐 거의 한 20일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가 이제 국내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고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 왜냐하면 당뇨병하고 이제 이 관계가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학회에도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역시 비만 치료제 아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장님, 이 인벤티지 랩이 경구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 당일날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랠리를 펼쳐오다가 결국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 후속추를 찾는 랠리가 계속될까요? 저희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급등이기 때문에 조금 빠질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최근에 일랄리나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실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임상이 어느 정도까지 뭐 3상이 마무리가 됐거나 3상을 성공을 했다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메인 두 회사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경구용 쪽에 대한 니즈가 계속 꾸준히 있다는 측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시장에서 부각받아 왔고 결국에는 여기 경구용 쪽에 대한 시장 규모의 확대, 여기에 대한 밸류에 대한 뭐 추이에 대한 기대감,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섞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페트롤이 이제 대표적인 주자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뭐 남아 있겠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일랄리와 본격적인 본 계약이 나오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인벤티지의 다음 타자가 페트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트론의 주가는 좀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화진 과장의 관심 주는 페트론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블루엠텍 상한가 터치한 종목을 또 갖고 오셨고 보류 이거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이죠. 여러분 밑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노보노디스크 싹센다하고 이제 일라일리의 위고비를 유통을 하는데 4월 한 달 동안에 위고비만 이 유통을 시켜가지고 60억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그 4월달 한 달 동안 60억이면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블루엠텍 여러분들 매출 이익을 보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위고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슈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주가 급등하는 거는 이상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테트론 말씀 주셔놓고 왜 보류를 선택하셨나요? 지금 당장에 사실 페트론이 나올 이슈가 저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인벤티지랩이 워낙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D&D 파마텍이나 이제 블루엠텍이나 같이 동반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일단 앞에서 얘기하셨던 블루엠텍도 물론 이제 마운자르가 원래 5월달에 출시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연됐죠. 그 지연된 이슈가 보험급여 이슈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는 당연히 보험급여가 안 되죠. 원래 잭바운드가 비만 치료제 적응증이고 마운자로가 이게 기존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같이 합쳐서 나옵니다.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험급여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출시되게 되면 아까 이제 블루엠텍이 4월 달에 60억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블루엠텍도 들어는 갑니다. 이번에는 100%는 아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루엠텍도 만약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운자로 출시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운자로는 한미약품도 하죠. 예, 한미약품이나 아마 종근당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최근에 워낙 잭바운드가 그 실제로 위급이 따라잡았었죠. 실제 판매 매출액에. 그러면서 아마 그 기대감이 블루엠텍은 있을 수는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엠텍 유통사로서 주가가 너무 부담된다 하면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그 출시 이후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차기 후속주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끓는 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끓는 점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보글보글 넥스트 실적주 찾으러 가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정리해봤어요. 방산 랠리가 시작된다면 이제 남은 건 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일까? 아니면 로봇이 용접 이슈도 있는데 의료용부터 항상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고영이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아니면 CS윈드 같은 실적을 봐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 요즘 촉대 좋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좋아요. 예. 종목들이 다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다음 주 5월 13일 날 또 MSCI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반기 리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반기 리뷰 때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편입되고 편줄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우리 정말 PD님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열일하시네요. 이거 쫙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CJ 감독님 고생 많으세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5월 13일 날 반기 리뷰에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뭐 LIG 넥스원도 있고 지금 뭐 HD 현대미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편입이 되는 거는 삼양식품하고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이 회사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서 막 삼양식품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삼양식품은 뭐 상장일에 맨날 신고가고 그죠? 이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되면 당연히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월 30일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또 편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리밸런싱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긴 하나 한화 시스템이랑 삼양식품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공통적인 편입 종목으로 꼽힌다라는 게 좀 유효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저도 어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실적 나무 엔터
게임, 이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SME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은 JYP와 하이브가 잘 나올까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물론 어제 넷마블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시프트업이나 NC소프트가 움직일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물론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뭐 상향식품이나 아니면은 현대롭템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실적에 대한 흐름이 워낙 사실 어제 대부분 화장품이나 그리고 뭐 시술, 풍력이나 뭐 그리고 네. 대부분 애들이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일단 남은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이 좀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엔터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은 사실 최근에 펄어비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시프트업은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이제 중국 쪽 이제 승리 예신 니케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쪽 매출이 2분기 때부터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는 이제 4분기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락스타 게임즈의 기존의 GTA 6가 내년으로 지연됐습니다. 이게 원래 6월이나 7월쯤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게임이 2억 5천만 장 정도 팔리는 굉장히 거대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연됐다는 거는 하반기에 출시할 수 있는 콘솔 게임작들은 충분히 오히려 기대감 반산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고민은 필요하지만 게임 섹터에서 약간의 기대감은 갖고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니케 드디어 출시하는가 보네요, 중국에. 네, 저희 사전에 약 작년부터 800만 이제 목표는 달성했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네. 출시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방을 하게 되면서 네. 게임 산업 쪽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면 4음절밖에 안 떠오르고 엔터하면 3음절, 저희 아시죠? 예. 아, 자, 종목 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주에 대한 힌트를 여쭤봤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한화 시스템이 나왔고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이시네요. 한화 시스템은 정기 리밸런싱에 대한 모멘텀 말고 실적도 기대감이 있습니까? 실적도 기대감이 있고요. 어제 이제 보니까 종가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네. 어제 종가로 8조 5,486억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5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00위 밑에, 저 밑에 있었던 기업이 벌써 이제 껑충 50위권을 따라잡았는데, 보통 이제 방산전자 분야 쪽에서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항공전자, 그리고 뭐 해양 시스템의 유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필리조선소까지 지분을 60% 투자하면서 이 MRO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가 넘게 남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한화 시스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방산 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우주항공 쪽으로 눈길을 살짝 틀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보류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랑 소통 창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장대양북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시는 거겠죠? 올랐으니까 오늘 반도체가 좋겠죠. 특히 양자 컴퓨팅 관련주라는 의견 주셨고, 이어서 희망님도 하이닉스 어제 매도했는데 넥스트에서 줍줍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어제 반도체 흐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생각했던 것보다 뜨뜻미지근해요. 시장이 굉장히 박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실적 위주로 이제 움직임이 워낙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고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하나둘씩 좀 해소되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게 반도체 품목관세죠. 이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사실 1분기 실적,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꼭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좀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는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살짝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이고 이제 곧 6월이죠. 결국에는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5월, 6월 되면 하반기 산업 전망들이 대부분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는 이제 키포인트가 HBM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HBM3 이쪽으로는 관심이 살짝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HBM3 지금 당장 이제 지금 진입해봐야 사실 애초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HBM4 쪽으로 전략을 완전 선회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핀 기술과 이제 그 향후에 CSI 기술을 이제 복합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리 산화로를 적용을 하면서 HBM4 쪽으로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의 신카와 장비 회사들을 어느 정도 제외시키면서 그리고 HBM4 쪽으로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한 10월쯤에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죠. 그럼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를 좀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런 회사들은 지금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신규 주문 들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HBM이 발목을 잡네요. 근데 삼성전자 발목이 잡히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한 주 마무리 두 분 덕분에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